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마음, 바로 탐욕에 관한 교훈적인 전설입니다. 용소라 불리는 연못 속에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차지하려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비극적인 최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경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경석은 가난했지만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하여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깊은 용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석은 용소 근처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그가 가진 낡은 쇠도끼를 연못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는 그가 가진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에 경석은 도끼를 잃은 슬픔에 연못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와 나의 하루 양식에 달린 도끼를 잃었으니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연못 수면 위로 영롱한 빛이 솟아오르더니 연못의 수호신인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신령은 경석의 정직함을 시험하기 위해 번쩍이는 황금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잃은 도끼가 이 황금 도끼인가? 아닙니다. 신령님, 저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어찌 저리 귀한 도끼가 제 것이겠습니까? 제 도끼는 그저 낡고 녹슨 쇠도끼일 뿐입니다. 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눈부신 은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석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제 낡은 쇠도끼만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령은 경석의 티없는 정직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신령은 경석의 낡은 쇠도끼와 함께 시험에 사용했던 황금 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경석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대의 정직함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이 새 도끼를 모두 가져가시오. 그리고 그대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시오. 경석은 황금 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자신의 삶은 이전보다 조금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나무를 베며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마을의 부자이자 지독한 구두 쇠인 만복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만복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불을 쌓았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보지 못하는 질투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석이 갑자기 부자가 된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 저런 멍청한 나무꾼에게도 복이 가다니. 그놈의 정직함이 비결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 정직함이라는 것을 흉내 내주마. 만복은 경석의 성공을 정직함의 보상이 아닌 부자가 되는 쉬운 전략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만복은 그 즉시 자신의 모든 도끼 중 가장 값비싸고 빛나는 도끼를 골라 용소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연못가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도끼를 물에 던졌고 경석보다 더 과장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소의 신령은 이미 만복의 검은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를 시험하기 위해 연못에서 솟아나 황금 도끼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도끼가 그대가 잃은 도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저렇게 귀한 황금 도끼가 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소중한 도끼이니 어서 제게 돌려주십시오. 신령은 만복의 벌거벗은 탐욕을 보고 깊이 실망했습니다. 만복이 정직함을 흉내내며 거짓을 고했기에 신령은 경석에게 베푼 자애로움 대신 냉정한 심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대의 도끼라면 가져가라.
만복은 황금 도끼를 낚아채고 환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만복은 황금 도끼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복 도끼 하나가 황금 도끼 하나를 만들었다면 더 크고 귀한 물건을 던지면 금 항아리나 은 항아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만복은 전 재산을 털어 크고 아름다운 노쇠 항아리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는 항아리에 보석을 받고 화려하게 장식하며 이것이 곧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로 바뀔 것이라는 황홀한 망상에 빠졌습니다. 하하. 경석 같은 미련한 자는 도끼 몇 개에 만족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만복은 노쇠 항아리를 들고 다시 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극적인 슬픔을 연기하며 항아리를 힘껏 연못 중앙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잠시 후 연못 수면은 이전과 다른 분노와 경고가 담긴 듯한 붉은 빛을 띠며 요동쳤습니다. 신령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신령의 모습이 이전처럼 자애롭지 않고 엄격하고 단호한 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령은 무거운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동시에 수면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여. 이것들이 내가 던진 항아리인가? 그렇소. 바로 저 두 항아리입니다.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 모두 내 것이오. 당장 내게 내놓으시오. 만복은 두 항아리를 동시에 차지하려는 욕심에 두 번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령은 만복의 끝없는 탐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다, 내가 정직하게 이 보물들이 내 것이라 주장하니 그리 알겠다. 그러나 이 항아리들은 너무 무거워 내 힘으로는 수면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없다. 내 보물이니 너 스스로 연못 안으로 들어와 직접 가져가야 한다. 만복의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만이 보였습니다. 신령의 말 속에 숨겨진 경고를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평생을 아껴왔던 자신의 옷조차 벗어 던질 새 없이 두 항아리를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차가운 연못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만복은 연못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용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만복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들은 신령의 힘으로 만복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항아리를 움켜쥐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탐욕의 무게가 그의 몸을 더욱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연못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 칠 수도 눈앞의 보물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만복은 자신이 그토록 욕심냈던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차가운 연못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에는 닿지 못한 항아리의 잔상만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경석은 용소에서 만복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용소는 만복이 던진 노쇠 항아리나 신령이 들어 올렸던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보여주지 않은 채 다시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경석은 만복의 최후를 보고 크게 슬퍼했지만 이 일은 마을의 탐욕을 경계하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직함은 작은 행복을 부르지만 한도를 모르는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스스로를 침몰시킨다는 것을요.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